저는 이재훈입니다. 올해 68이죠. 서울 북촌 깊숙한 골목에서 3대째 유기공방을 지켜왔습니다. 공방 이름은 이음이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제 옆에서 늘 묵묵히 공방을 지켰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내밀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공방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예요. 망치질 소리만 울려 퍼지는 공방에서 노쇠 냄새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대 앞에 앉아요. 망치를 들고 노쇠를 두드립니다. 땡땡땡. 규칙적인 소리가 공방을 채우죠. 그 소리가 외로움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공방은 수년째 적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쇠 그릇을 쓰지 않아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가 편하다고들 하죠. 손으로 정성껏 두드려 만든 유기 그릇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밥 먹여주진 않더군요.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공방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호가 찾아왔어요. 35살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 녀석이죠. 아버지 언제까지 고집만 부리실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 북촌 땅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이음 간판만 떼면 강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공방을 팔라는 거였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다. 어떻게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척자가 몇 년째예요? 전통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명장입니다. 제 손에서 나온 그릇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에요. 그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 발 물러섰어요. 아니, 물러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컨설팅 업체를 불러서 공방을 살려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컨설팅이라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공방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좋다. 해봐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컨설팅 업체라는 것들이 전통의 가치를 알까요? 어차피 돈만 밝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며칠 후 민호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이들이 공방에 들어섰어요. 그들은 공방을 둘러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이 공간을 박물관 카페로 바꾸면 어떨까요? 유기 그릇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면 되겠네요.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 내 작품을 기념품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 내 손으로 만든 그릇을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하지 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호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죠. 젊은이들은 황급히 공방을 나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나가더군요. 저는 그대로 작업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망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제 고집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움과 막막함만이 저를 짓눌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방엔 여전히 저 혼자였죠. 망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촌의 오래된 기와 지붕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처럼 시대에 뒤처진 풍경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다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컨설턴트들 잘못 선택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기 가치를 살리되 현대적으로 포장할 적임자를 찾았어요. 단 한 명입니다. 필요 없다. 짧게 답했죠.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망치를 내려놓고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좋다. 한 번만 보지. 사흘 후였습니다.
민호가 약속한 시간에 공방 문이 열렸어요. 여성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예상했는데 의외였죠. 단정한 한복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장님 최은서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앉으시오. 은서는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명장님의 공방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이라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또 숫자로 환산하겠다는 거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음의 전통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은서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냉철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방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요. 어떻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명장님의 작품은 예술입니다. 하지만 예술도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가치를 인정받아요. 지금 이음은 숨어 있어요.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공방의 매출 추이, 고객 분석, 시장 조사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접근할 방법을 몰라서죠. 명장님의 유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요? 온라인 채널 구축, 한정판 소량 제작, 체험 클래스 운영.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은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명장님의 건강입니다. 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공방의 가장 큰 자산은 명장님입니다. 명장님이 건강해야 이음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명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밤늦게까지 작업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스트레스도 심하실 겁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저와 일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히 제 계획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작업 시간을 조절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셋째, 제가 드리는 조언을 따르세요. 내 작업에 간섭하겠다는 거요? 명장님을 지키는 겁니다. 명장님이 쓰러지면 이음도 끝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컨설턴트들처럼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생각해보겠소. 오늘 안에 탑 주세요. 저도 시간이 있습니다. 은서는 명함을 내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배웅했어요. 저는 혼자 남아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은서, 경영 컨설턴트. 간단한 직함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장님의 건강이 곧 공방의 자산이라는 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당신 몸 좀 챙겨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컨설턴트, 저 이재훈이요. 당신 말대로 해보겠소. 전화 너머로 은서의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은서가 공방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이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한 상태였죠. 명장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새벽 5시. 식사는요? 안 했어. 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죽이었어요. 호박죽이더군요. 저는 괜찮소. 명장님, 어제 약속하셨죠? 제 말을 따르겠다고. 할 수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간이 세지 않고 부드러웠죠. 맛있어.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명장님 혈압 고려해서요. 내 혈압을 어떻게 아시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작년 건강검진 결과 경계성 고혈압이시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그런 것까지 말했나 싶었죠. 은서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공방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요? 온라인 채널 준비입니다.
명장님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담을 겁니다. 내 작업을 찍는다고? 사람들은 과정을 보고 싶어해요. 완성품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맡기기로 한 이상 따르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매일 공방에 왔어요. 저의 작업 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체크하더군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요? 명장님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서는 단호했어요. 어느 날 밤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였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마무리하는 중이요. 은서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국화차였어요. 카페인 없는 차입니다. 드시고 주무세요. 이 밤에 왜 오셨어? 명장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했습니다. 최 컨설턴트, 당신은 왜 이러는 거요? 여기까지 할 필요 없지 않소? 은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종합병원에서 일했어요. 영양사였죠. 영양사? 네. 환자들 식단을 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명장님께서는 유기를 다루시잖아요. 구리 성분이 미량이지만 계속 노출되시죠. 그래서 염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오? 공부했습니다. 명장님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려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컨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보호자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제게 특정 음식을 먹이는 거였어? 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재료로 짠 식단입니다. 며칠 후 은서가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명장님의 건강관리 플랜입니다.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제 혈압 수치, 수면, 패턴, 작업시간별 피로도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조사했어? 지난 2주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놀라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주진 않았습니다. 명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장님 상태로는 5년 안에 큰 병을 얻으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로, 불규칙한 식사, 만성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명장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도 식단도 휴식도. 내가 어리네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장님은 이음의 전부입니다. 명장님이 쓰러지면 이 공방도 끝이에요. 그걸 막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생활이 바뀌었어요. 은서가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부터 작업, 12시 점심, 2시간 작업, 30분 휴식. 규칙적이었죠. 처음엔 답답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로가 덜했어요. 명장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이요.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은서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메뉴가 특이했습니다. 이건 뭐요? 연어 샐러드와 기리밥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 좋아요. 이런 걸 어떻게 아시오? 영양사 시절 배운 거예요. 몸에 배웠나 봅니다. 은서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이럴 순 없습니다. 저는 68이에요. 은서는 52. 나이 차이도 있고 그녀는 일하러 온 사람이죠.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공방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가 건네는 차 한 잔이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가 공방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공방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올라갔죠.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감동입니다. 명장님의 손길이 예술이네요.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 작업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은서가 한정판 식기 세트를 기획했습니다. 1인용 유기그릇 세트였어요.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이었죠. 명장님, 이렇게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큰 그릇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그릇도 변해야 하는 거겠죠. 한정판 5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명장님, 추가 제작 가능하세요? 천천히 하면 되죠.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4명씩 공방에 와서 유기그릇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가르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명장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존경스러워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하면 망치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방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부를 보니 처음으로 흑자였습니다. 은서씨.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은서를 불렀어요. 네, 명장님. 당신 덕분에 공방이 살아났소. 명장님이 잘하셨어요. 저는 길만 열어드린 거예요. 은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장님. 한참 후에 은서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명장님 덕분에 제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뜻이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로만 일했어요. 매출, 수익, 효율.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명장님과 일하면서 달라졌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통의 가치, 장인의 자부심, 사람의 따뜻함. 그런 걸 배웠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서씨,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명장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은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특별한 그릇을 만들고 싶었어요. 은서를 위한 그릇이었죠. 작은 다완이었습니다. 은서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마시기 좋은 크기로요. 정성껏 두드렸어요. 하나하나 손길이 갔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어요. 완성된 다완은 완벽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은은한 광택. 제 손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식사를 거른 채 작업했어요.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작업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공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였어요. 명장님.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했어요. 왜 식사를 안 하셨어요? 약속 잊으셨어요? 은서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작품을 마무리해야 해서. 작품보다 명장님 건강이 먼저예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어요. 제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소. 잠깐 쉬면 돼요. 안 돼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장님, 제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유기 그릇도 좋지만 그 그릇을 만들 손도 건강해야 해요. 은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서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미안하오. 걱정 끼쳐서. 은서는 보온통에서 죽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호박죽이었어요. 드세요. 천천히. 저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어요. 은서는 제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요. 은서씨. 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소. 명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죠. 공방의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주문이 밀려들었고 온라인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찼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공방이 살아난 것도 좋았지만 은서가 옆에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은서가 가져오는 식사를 기다렸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죠. 은서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은서씨,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네? 저녁이요?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방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 한정식집인데. 좋아요. 가죠. 은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죠. 맛있네요. 은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 씨는 어떻게 컨설턴트가 됐어? 저는 궁금했어요. 영양사로 일하다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많았거든요. 무엇을요? 건강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자체가 잘 운영되어야 환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은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사람을 돕는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돕고 싶었죠. 대단하오. 명장님이 더 대단하세요. 평생을 한 길만 걸어오셨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식당을 나오는데 민호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호야. 최 컨설턴트님과 함께 계시네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공방일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렇군요. 민호가 비꼬듯 웃었어요. 다음날 민호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최 컨설턴트님. 민호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네, 민호씨. 죄송하지만 계약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야,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빠지세요. 이건 컨설팅 계약 문제니까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제요? 많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공방 일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건 혹시 이 공방의 지분이나 북촌 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니겠죠? 민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호,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아니에요.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52 여자가 68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뭐겠어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호씨, 제가 명장님께 접근한 건 순수한 컨설팅 목적이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수하다고요? 그럼 왜 아버지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왜 매일 음식을 가져오고 밤늦게까지 공방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세요. 당신은 공방과 땅이 탐났던 거죠. 민호야, 당장 입 닥쳐.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내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외롭다고 아무한테나 마음 주시면 어떡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씨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선을 넘었나 봅니다. 은서씨. 저는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명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이 관여했나봐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네요. 이제 저의 진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요. 아니요, 은서씨. 그럴 필요 없어. 민호씨, 최종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릴게요. 은서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서씨, 제발. 저는 매달렸어요.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장님, 건강 챙기세요. 고구. 은서는 공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공방 살린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까지 흔들면 안 되죠. 넌 아무것도 몰라.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심으로 날 걱정했어.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면 동정인 줄 아세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메일이 왔어요. 은서가 보낸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공방을 법인화하는 방안, 문화유산 기금을 받는 절차, 이미 확정된 주문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명장님, 이음은 이제 혼자서도 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은서 올림.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는 끝까지 공방을 지키려 했어요. 자신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떠났습니다. 제 곁에서요. 공방은 텅 비었어요. 은서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망치를 들어도 힘이 나지 않았죠. 저는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도 원망했어요. 왜 진작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은서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만들어준 스케줄표가 벽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따를 수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필요 없다.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했어요.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리쳤어요. 땡.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은서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눈빛.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헉헉. 저는 작업대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졌죠.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명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은서였습니다. 은서씨.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다행이에요. 은서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나봐요. 내가 과로로 인한 일시적 고혈압 쇼크래요. 스트레스도 심하셨고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재훈 환자분, 정신 차리셨군요. 위험한 고비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쓰러지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의사가 나가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너무 압박했어요. 은서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씨.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명장님께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지금 당장 공방 일보다 안정된 식단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네?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장님 건강관리는 제 전문 분야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서는 병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24시간 간병을 시작한 거예요. 은서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명장님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세요. 은서는 혈압계로 제 혈압을 쟀어요. 2시간마다요. 식사도 직접 챙겼습니다. 병원 음식이 아니었어요.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이건 뭐야? 현미죽이에요. 나트륨을 최소화했고 칼륨을 높였어요.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어디서 만들어 왔어? 집에서요. 새벽에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서가 특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건 뭐죠? 명장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예전에 아내분이 해주시던 거요. 어떻게 아셨어? 민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 다행이에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은서씨, 왜 이러시오? 당신은 이미 계약이 끝났잖소. 계약은 끝났어도 마음은 안 끝났어요. 은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명장님이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도 이해했어요. 제가 진심이란 걸요.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컨설턴트님, 민호가 은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민호 씨. 당신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거 알았어요. 지난 사흘간 보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아버지 혈압 재고, 새벽에 음식 만들어 오고, 한숨도 안 주무시고 간병하시는 거 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은서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 씨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 거고요. 이해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일주일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집으로 가시죠. 공방으로 가고 싶소. 안 돼요. 당분간 작업 금지예요. 하지만 명장님, 은서가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공방도 살아요. 유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은서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은서씨, 명장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명장님을 사랑해요. 컨설턴트로 만났지만 이젠 그게 아니에요. 은서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우리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퇴원 후 한 달간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은서가 매일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가져왔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했죠. 북촌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명장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소. 당신 덕분이요. 다행이에요. 은서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민호도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들렀죠. 아버지 공방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민호야. 컨설턴트님이 만들어주신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요. 민호가 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컨설턴트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은서라고 부르세요. 은서씨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어느 날 의사에게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컨디션도 회복됐어요. 작업해도 되겠습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리는 금물이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공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음날 공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민호가 깨끗하게 정리해놨더군요. 작업대도 닦여 있었고 도구들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명장님, 천천히 하세요. 은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망치를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죠. 땡. 망치를 내렸습니다. 소리가 울렸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돌아왔구나. 제자리로요. 하지만 오래 작업하진 않았어요. 1시간 일하고 30분 쉬었습니다. 은서가 정해준 스케줄이었죠. 은서씨, 이제 괜찮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당분간은 제가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은서는 고집이 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밀 작업을 시작했어요. 은서가 없을 때만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특별한 노쇠 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였죠. 정성껏 두드렸어요. 하나하나 손길을 더했습니다.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고 광을 냈어요. 뚜껑에는 은서가 좋아하는 국화 문양을 새겼습니다. 섬세하게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웠어요. 물론 몰래요. 완성된 합은 아름다웠습니다. 제 평생 작품 중 가장 정성 들인 거였어요. 합 안에는 자개 조각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색깔의 자개였죠. 은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오늘 은서 씨를 공방으로 데려와라. 왜요, 아버지? 그냥 데려오면 된다.
민호가 눈치를 챘는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방을 정리했어요. 꽃도 사다 놨습니다. 은서가 좋아하는 국화였죠. 초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이었어요. 오후 5시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명장님, 왜 부르셨어요? 은서가 들어왔어요. 공방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앉으시오. 저는 은서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장님, 은서가 당황했어요. 은서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쇠합을 꺼냈습니다. 이건,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만든 거요. 당신을 위해서. 합을 열었습니다. 작의 조각이 빛났어요. 은서씨, 들어주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유기는 천년을 가는 그릇이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은 내 인생, 그 천년의 시간까진 못 되겠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할 것 같은 황혼을 보내고 싶소. 은서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의 반려가 되어주겠소?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명장님.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명장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공방을 살렸소. 내 건강도 지켰고 무엇보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살게 만들었소.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장님의 반려가 되겠어요.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은서를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었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공방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잡고 있었죠. 은서씨. 네, 명장님. 이제 명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시오. 재훈씨. 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소. 아주 좋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은서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편안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공방에서 하기로 했어요. 명장님, 정말 공방에서 하실 거예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이었어. 당신을 만난 곳도 여기고 사랑을 확인한 곳도 여기요. 여기서 시작해야 맞지 않겠소? 좋아요. 저도 그게 더 좋아요. 은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공방 한쪽을 정리하고 의자를 놓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렜습니다. 68배 느끼는 설렘이라니. 재훈씨, 주무세요. 은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도 안 자고 있었구려. 네,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공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 남짓이었어요. 저는 새로 지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두루마기였죠. 은서는 연분홍 한복을 입었어요. 수수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씨, 떨려요.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례를 맡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노쇠로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만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담고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가장 귀하고 따뜻한 유기를 만나셨습니다. 민호가 은서를 보았습니다. 최은서 여사님이십니다. 팍수가 터져나왔어요. 두 분은 나이가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웃음이 터졌죠.
두 분의 새로운 이음을 축하합니다.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따라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요. 식이 끝나고 간단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은서가 직접 준비한 거였어요. 재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맛있어. 다행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축하 인사를 남기고요. 해가 저물었어요. 공방에 은은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라니. 은서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민호씨. 이제 그냥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민호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공방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재훈씨. 응?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당신과 함께 그릇을 만들고 싶소. 저도요. 당신도 배워보시오. 유기 만들기를. 정말요? 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반려니까 같이 해야죠. 다음 날부터 은서가 작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가르쳤어요. 땡. 은서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서툴렀죠. 괜찮소. 천천히 하면 돼요.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저는 큰 그릇을, 은서는 작은 접시를 만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솜씨가 늘었어요. 재훈씨, 이거 봐요. 은서가 자신이 만든 작은 접시를 보여줬습니다. 잘 만들었어. 정말요? 당신 재능이 있어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공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은서는 여전히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식단을 조절했어요. 재훈씨, 오늘 혈압 정상이에요. 당신 덕분이요. 우리 덕분이죠. 저의 작품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주문도 계속 들어왔어요. 온라인 클래스는 매주 만석이었습니다. 명장님, 아니 이재훈 부부 명장님이시죠?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화제라니. 저는 당황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전통을 지키는 명장과 그를 살린 컨설턴트. 멋진 이야기잖아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60대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저와 은서는 공방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어요. 재훈씨. 응? 행복해요. 정말로. 은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났소. 저도 명장님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얗게 세상을 덮었죠. 공방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깊이였죠. 저희의 황혼은 노쇠처럼 단단하고 은서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요.